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 중간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치 관련 기관과 언론들 조사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를 석권할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승패를 가를 조지아주에서는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가 낙태를 하라고 돈을 줬다라는 두 번째 여성이 등장해 선거의 막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표심을 가를 선거 이슈에서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나란히 1위, 2위로 나타난 반면 낙태나 이민, 기후변화 등은 하위권이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판세는 뭐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많은 언론들 또 정치 여론조사 기관 등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뭐 연방하원은 일찌감치 공화당 우세가 확립돼서 지금은 뭐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공화당이 이긴다고 거의 확정된 지역에서만 따져도 과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하원은 뭐 공화당이 다수당 되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고, 반면에 연방상원은 엎치락뒤치락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중간선거전 초반이었던 여름만 하더라도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졌다가 가을 되면서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세를 올렸죠. 또 경제 관련 지원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돼서 무언가 좀 민주당이 승기를 잡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까지 나오니까 공화당 좀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이제 경제가 웬만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금리 인상도 계속하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결국 이 막판이 돼서 다시 가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서 다시 또 공화당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연방 상원을 모두 공화당이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화당 승리가 유력한 연방 하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현재 네.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판세는 각종 조사에서 공화당이 우세한데요. 2072 이게 이제 그 정치 전문 웹사이트죠. 전국 연방 하원 선거 분석했는데 이제 435석 전석을 이제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2072는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 153석, 공화당 185석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지금 218석 이상을 가져가는 당이 다수당이 돼서 그 연방하원을 지배하게 되겠는데요. 272는 승리가 유력한 그런 곳으로 민주당 24석, 공화당 17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우세, 승리 유력, 그다음에 우세한 지역은 민주당 20석, 공화당 16석, 근소 우세는 민주당 5석, 공화당 5석, 경합 지역이 1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우세와 승리가 유력한 지역, 또 우세한 지역 세 개를 합치면 민주당 197석, 공화당 218석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우세, 승리 유력, 우세한 지역에 근소 우세까지 합치면 민주당 202석, 공화당 223석. 그러니까 경합지역 10곳을 제외하고도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연방하원은 공화당의 승리가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측하기 어려운 연방 상원 경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연방 상원 경우에는 2072 윈의 분석을 보면 연방 상원 경우 박빙입니다. 현재는 민주당 50, 공화당 50.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두 석까지 민주당에 넣어서 이제 50대 50인데 2072 윈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35석을 연방 상원에서 새롭게 이제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35석 중에 민주당 우세가 13석, 공화당 우세가 20석. 경합 2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상원 경합주 두 곳으로 조지아주와 네바다주를 꼽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 존 페러맨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메멧 오주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여기서는 일단 272 위는 존 페러맨 민주당 후보가 좀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라파엘 워너 민주당 의원이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바다도 캐서린 코르테즈 메스토 민주당 의원이 애덤 렉살트 공화당 후보와 초접전입니다. 초접전인데 272는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약우세인 것으로 약간 우세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세 곳 중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두 곳을 가져가면 다수당이 될 거예요. 연방상원에서 거의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과연 두 곳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의 결과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연방상원에서 누가 다수당이 될지는 개표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정치 전문 매체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272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 공화당 승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538 다른 정치 전문 사이트 538은 55석 대 45석으로 공화당의 좀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60대 40이었는데 지금은 55대 45입니다. 공화당이 내려가고 민주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때 7월 말에는 그게 크로스되면서 민주당의 우세까지 나왔어요. 그 9월 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71, 공화당 29석까지 크게 벌어졌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낙태권 인정한 판례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였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71, 공화당 29 그래서 낙태권 인정 판례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로 전환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경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은 공화당 55, 민주당 45. 그래서 538 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연방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방상원에서는 뭐 근소하다, 네, 뭐 맞아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러더니 어떻게 55석씩이나 얻는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예, 그렇죠. 538의 조사 내용을 보면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니아 세 개 그 초경합주에서 두 개 주를 가져가는 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538은 조지아와 네바다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지금 꼽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는 승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박빙으로 보고 있고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이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가 맹추격해서 승리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538에서 이제 변수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셜 워커가 여성에게 돈을 주고 낙태하라고 시켰다는 스캔들인데 지금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서 좀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근데 538은 이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지 안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스캔들이 나와서 허셜 워커에 실망한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선거 막판에 이런 그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오히려 공화당 쪽으로 결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캔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초박빙으로 보고 있고요. 애리조나 뉴햄프셔 경우에는 현직의 2점을 앞세워서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위스콘신 같은 경우 접전이지만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8 같은 경우는 확실치 않거나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어서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추세상 538은 그런 경합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 결과 55대 45로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뭐 경합주 일부 주에서 결과가 뒤바뀐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주지사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주지사 맞습니다. 선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주지사 얘기까지는 잘 못해드렸는데 이 미국이 연방 국가여서 물론 연방 정부가 중요하지만 연방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 경우에는 그 주의 주지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낙태라든가 이민, 뭐 총기 규제 이런 주요 이슈들이 사실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주요 이슈들에 대한 흐름,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각 주의 주지사가 어느 당 소속의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의 파워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 50개 주 중에서 공화당 주지사가 더 많으면 공화당이 좋은 것이고요. 민주당 주지사가 더 많으면 민주당이 좋은 겁니다. 272윈이 조상경으로 보면 이번에 주지사 선거하는 주가 36곳인데 민주당이 14개 주에서 우세하고 공화당이 17개 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272윈은 주지사 선거 5곳이 지금 박빙이라고 보고 있는데 5개 주가 어느 당이
이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주지사 선거 우열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우세한 곳은 민주당이 14, 공화당 17곳이지만 경합이 5곳이니까 5곳이 민주당으로 가면 민주당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5곳이 공화당으로 가면 뭐 공화당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게 스플릿 때도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5개 주 승패에 따라서 주지사 선거 향배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거는 사실 주요 이슈들에 의해서 네.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경우에는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이번에는 역시 그 경제가 압도적이에요. 경제죠. 예, 뭐 워낙 요즘 경제가 이슈니까 81%의 유권자들이 경제가 최대 이슈다 이렇게 꼽았고 인플레이션을 꼽은 유권자들도 78%. 이게 복수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78%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이 교육과 학교가 78%,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73%, 범죄 69%. 낙태와 이민 기후 변화가 각각 66, 59, 48%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낙태 이민 기후 변화가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지만 66%, 59%, 48%니까 관심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상당히 높은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경제, 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점도 민주당보다는 좀 공화당이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부 진보 유권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굉장히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그동안 사실 진보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주로 민주당을 지지했죠. 그렇죠. 예, 공화당이 워낙에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진보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만 하면서 전쟁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나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핵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면 이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 일주일 전에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라는 유세장에서 진보 유권자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폴더에 있을 텐데요. 오바마 대통령 그 소리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네, 네. 찾았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You overthrew Ukraine in 2014! You overthrew the legitimate Ukraine in 2014! Tell us about your plans for nuclear war with Russia! Stop provoking nuclear war with Russia! 예, 지금 이렇게 고성을 외치는 여성분이 진보 유권자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미시간주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얘기가 그겁니다. 당신이 2014년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았냐? 뚫어온 유크레인. 당신이 2014년 유크레인을 버리지 않았냐?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유크레인 지키자고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당신의 러시아와 그 핵전쟁 계획에 대해서 말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핵전쟁 계획 집어치워라. 당신은 지금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핵전쟁의 낙원 말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핵전쟁 계획이 있다면 집어치우고 러시아는 적이 아니다. 왜 자꾸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해서 자꾸만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몰아서 왜 핵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러시아는 적이 아니다. 핵전쟁을 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만 뒤에 가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정해놓은 민주주의 절차가 있다니까 다른 남성 진보 유권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핵전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당신은 우리 같은 지지자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다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전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당신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 진보적 유권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주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 유권자들은 당리당략을 배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보라면 당신이 진정한 진보라면 전쟁을 반대해야 되고 특히나 핵전쟁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지금 무슨 러시아가 무슨 적이네 뭐 이런 식의 이것도 일종의 당리당략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진보적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실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죠.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의원인데 최근에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얘기만 하니까 진보 유권자들이
당신이 진정한 진보가 맞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주의자라면 전쟁을 반대해야 되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 우크라이나만 지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부 진보 유권자들의 이탈이 민주당에게 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공화당이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주장에 진보적 유권자들이 공감을 좀 표시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본다면 이런 일부 진보 유권자들의 이탈도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